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느새 1,1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1,140원대까지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확실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일단은 오현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환율의 이런 흐름 어떻게 앞으로 추이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먼저 그 추세부터 한번 볼 건데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근데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어느 정도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원화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원화 강세가 조금 더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원화 강세는 이어지는데 지금과 같은 가파른 속도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반등도 한두 번 하면서 완만한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를 중국 시장에서 많이 찾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그 위안화와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쟁력,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좀 극복하는 어제 보시면 본토에 또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 경제 지표 개선 그리고 소비 부양책,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지표가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쟁력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강세로 연결이 되고 네. 한국도 보시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을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이제 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요인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에 따른 환율 변동성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죠. 그래서 지금 대선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건 누가 당선될지 끝까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원화 강세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인데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음식료주, 유통주 이런 업종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음식료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낮지는 않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고물가도 인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음식료주를 딱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유통주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 유통사 이마트, 그다음에 부진했던 편의점 관련주들, BGF 리테일, GS 그렇죠.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술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원화 강세로 인한 수급 방향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국내 증시에 제한적이나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 그게 이제 대형주고 추세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도 노리면서 환차익도 같이 노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 유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환차익과 또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을 노리고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은 뭔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세적으로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오늘도 뭐 저도 외신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바이든이 되면 달러 약세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나타나는데 그것과 어떻게 또 연동할 수 있을까요? 뭐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대규모 이제 뭐 자금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다 보면은 달러 약세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간에 그 부양책에 관련해서는 대규모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로 간다고 보고요. 뭐 오늘 지금 우리 주제가 1110원 갈 거냐 말 거냐인데 네. 1110원 하니까 2017년 생각나네요. 네. 2017년에 1110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갔는데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우리에게 수혜주가 뭐냐면 은행, 그다음에 여행, 뭐 철강, 조선, 뭐 IT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 예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당시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음식유업 여기에 주가가 부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까지도 분명히 여러분 뭐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벌어질지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벌써 아침에 야 우리 이 뭐 동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가장 수혜주는 조선이었거든요. 그렇죠. 조선이 1120원에서 1140원 사이에 월 평균 11%의 수익률을 내는 게 이 조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같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어떤 식으로 퇴로를 만드느냐는 사실 은행주, 증권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형주의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는데 초반부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숙제로 돼 있으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해서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뭐 모멘텀을 공급할지 진짜로 V자 반등이냐, U자 반등이냐, L자 반등이냐 어떤 틀을 정해줄 거고요. 내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차에서 맞습니다. 글로벌 수소 전기 트럭 로드맵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제 뭐 이거는 트럭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됐을 때는 결국 우리가 대형 수출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타나는 장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금통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금통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 내일 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심심한 그런 금통이지만 뭐가 기대되냐면은 자산 매입에 대한 어떤 뭐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까지가 합해졌을 때 오늘 투자를 잘하시면 이번 주 아주 든든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디에 투자하실지 이제 감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이 뭐 분명히 움직임 요거를 잘 보시고 오늘 중에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투자를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최영우 전문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 뭐 환율과 더불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윤진 팀장님과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아까 유통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고 있는 것들, 추세적으로 계속 좀 담고 있는 것들을 알아보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소외됐다가 최근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관심권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주의 약간 대장격인 이마트
롯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랠리를 한번 딱 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조정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현대백화점은 2% 강세, 신세계는 0.9% 정도 눌리는 모습인데 지금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약간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가에 대한 명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의 매출 둔화를 일정 부분 만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그 1000개사 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물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때문에 유통주가 뭐 실적이 좋아진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뭐 의류주나 유통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게 이제 중국 소비주인데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주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면세점주, 호텔 신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백화점과 그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신세계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중국인의 뭐 방문이라든지 방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회복될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셀 페스타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신세계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권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바닥 그 돌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본다면 충분히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유통주라든지 화장품주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행주라든지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어쨌든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모멘텀이 좋아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한번 몰렸을 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런 종목에 몰렸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점 종목, 언택트 관련주, 급등주 이런 종목에 몰리면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 매력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통주 중에서 뭐 좀 겹쳐지는 것이 이슈가 겹쳐지는 것이 신세계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최영 고모님도 중국 소비 관련주 늘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앞으로 벌어질 그런 보복적 이연수의 확장세 이거는 계속되리라 보여집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연말까지 보시면은 네. 사실 제가 두 번째 주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사실 너무나 변동성이 앞으로 많고요. 제가 보기에 11월 4일이라든가 뭐 이런 대선, 미국 대선 뭐 등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주가 요번 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요번 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또 우리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만은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도 지금 그렇죠. 뭐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을 변수에 방정식을 넣었을 때 요번 주의 투자 방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 이것을 일단 뭐 체크를 하신 후에 그것에 따른 투자 전략 아주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최근의 환율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